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송도부터 마석까지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즉시 신청하고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조 7,351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착공 후 2025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9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영등포 역사 내 공공공간과 공개 공지 등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21팀을 선발해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서울 지역 5개 쪽방 밀집 지역에서 월 1회 주거복지 집중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의 쪽방 거주자는 약 2,968명으로 시는 쪽방 밀집 지역 거주 가구 중 약 61.8%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지난 21일 수도권의 주택 시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GTX 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는데요. 2025년에 GTX B노선이 개통되고 나면은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27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상담 가능한 013-3366에 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자, 이분은 부동산계 유재석이신데요. UNS 하우징의 유재석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책을 쏟아냈던 참 다사다난한 2019년이었습니다. 어느새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카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흘러갈지 유재석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뭐 다사다난했다고 하니까 뭐 벌써 한 해가 다 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하반기 쪽 아무래도 이제 추석 시장 이후가 이제 또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는 시장인데 추석 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다라고 할 정도죠. 뭐 지금까지 뭐 많은 규제들이 있어 왔죠. 사실 뭐 8회 대책 때 보면 이제 양도세 이제 중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었고 또 뭐 9.13 대책 이렇게 나오면서 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자, 더더구나 지금 재건축 쪽 특히나 이번에 있었던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왜 또 주목을 받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뭐 서울의 어떤 그 아파트 시장들을 재건축이 거의 뭐 대장이다 싶을 정도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른 대책하고 조금 이번 대책을 구분을 하자라면 재건축 쪽만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게 또 살아났죠. 또 재건축 조합원들의 지위를 양도 금지하는 것도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카드인 지금 재건축 쪽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가 나올 거는 이제 다 나왔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인데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듯이 이것은 재건축 쪽에만 정밀 타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쪽 그러니까 새 아파트 쪽이라든지 더더구나 지금 청약시장 쪽 이런 쪽들은
오히려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나 규제 카드가 나오기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조금 일반적인 규제와는 다른,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거를 다 좀 규제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나온 규제 카드는 재건축 쪽만 정밀 타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손익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자,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자, 규제들도 있었지만 아까 뭐 앵커 브리핑 뭐 잠깐 나왔었지만 그렇죠. GTX B 노선이라는 또 이제 큰 개발 호재도 지금 쏟아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서울이 더 그렇겠죠. 자,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신안산선까지 이제 광역철도 3세대 시속 180km 달리는 4개 노선이 이제 거의 다 확정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른 큰 개발 호재로 작용할 텐데 규제와 개발 호재 사이에서 도대체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후폭풍, 지금 어떤 후폭풍들이 뭐 크다 뭐 적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부동산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 이걸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서울 쪽의 전반적인 시장,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9주 연속 지금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나왔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만 정밀 타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까지는 아직까지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미 뭐 지금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아직도 뭐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정밀 타격을 받은 당연히 이제 강남권 재건축 쪽은 상승세가 이제 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그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상한제겠지만 가장 좀 이제 그 좀 뭐 고생을 한다라고 할까요? 좀 힘들어하는 이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되겠죠. 그 관리 처분을 지금 받은 곳들 있잖아요. 자, 관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더더구나 뭐 이미 이주가 시작된 것들이 있죠. 지금 뭐 이주가 시작돼 있는 것들은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자, 더더구나 뭐 다시 그걸 가가지고 관리처분을 다시 인가받는 경우도 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데들조차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그러니까 그 실시 시점이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모든 단지들에 다 해당이 되는,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가장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레미안 원밸리를 지금 이제 건축하는 그 신반포 지금 3차라든지 경남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주가 다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갑자기 여기서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라고 뭐 하니까 또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뭐 또 다른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후분양 쪽으로 가면 뭐 좀 그 분양가를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데들도 후분양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데들도 다 해당이 되는. 자,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분양을 하나 늦게 분양을 하나 어쨌든 간에 모두 지금 해당이 되다 보니까 상승세가 어느 정도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긴 하다.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지금 뭐 물론 이제 정부 쪽에서는 지금 뭐 계속 앞으로 2, 3년 내에 약 한 4만 세대 이상이 뭐 공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간 건설 쪽에서는 약 한 2만 세대.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 쪽에 약 한 4만 3천 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계산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인허가량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이제 거의 4만 세대 정도가 되는 거고, 자, 그렇지만 단순한 입주 물량만 본다라면 거의 한 19,000세대. 그러니까 지금 4만 3천 세대의 절반 이하 정도밖에 이제 공급이 안 된. 더더구나 지금 인허가 물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서울 시내 안에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말고는 새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뭐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앞으로 정말 새 아파트가 너무나 귀해지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새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자, 지금 또 그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또 새 아파트가 공급이 어려운 데다가 더더구나 새 아파트가 뭐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귀해지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희소성이라는 거죠. 계속 그 희소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이어달리기 쪽은 오히려 신축 쪽에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재건축 단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이제 나왔던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하고 팽팽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건축 쪽에 이제 그 좀 만나 뵙고 좀 뭐 이렇게 제가 상담 또 특히나 세미나 오시면 뭐 끝나고 나서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참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오신 분들이. 아니,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싸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그쪽에 들어가서 한 10년, 20년 살면서 계속 조합원으로서 이것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일반 분양자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비싸게 이것을 분양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 이런 좀 뭐 불만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반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자 보면 지금 뭐 가장 뭐 재건축 단지 중에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면 뭐 우리는 이번 그 정권 때는 재건축 안 하겠다. 다음 정권까지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계속 뭐 무한 연기 쪽으로 또 생각하는 이런 단지들도 있고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1대1 재건축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제 그 가장 좀 제가 봐도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둔촌주공 같은데요.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세대를 지금 재건축을 해서 지금 나오는데 그중에서 약 한 5,000세대 정도가 뭐 일반 이제 그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쪽에서 지금 추산을 하는 걸로 보면 처음에는 일반 분양가를 평당 약 한 3,800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 7,800 정도. 자,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한 2,600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평당 분양가가. 자, 그러면 거의 약 한 1조 5천억 정도가 증발을 하게 되고 그럼 이 1조 5천억에 대해서는 또 조합원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고민들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상하 2차 같은 이런 경우에는 후분양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후분양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어차피 지금 8월 10일 날은 발표만 된 거고 지금 이제 9월 중에 이제 그 이제 후속 입법들을 마련을 하고 10월 정도에 실제 시행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차라리 그냥 조기 네, 그렇죠. 차라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애치유지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애초에 있었던 그 분양가에 그냥 적용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어쨌든 실익들을 지금 재계산을 하면서 지금 조기 분양으로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또 고민들이 좀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향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임대 후 재분양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한 4년 정도 임대 아파트로 갔다가 뭐 분양으로 가는 이런 방법들도 지금 가장 좀 타당성 있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게 1대1 재건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1대1 재건축에서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자, 이것이 2011년에 이제 그 렉스라는 아파트였죠. 지금 그 용산 쪽 이촌동에 있었던 바로 그 아파트였는데 이때 이 당시에 전용 한 124제곱미터 기준을 하다면은 금액이요. 한 12억 정도 했었어요. 2011년에. 자, 그런데 여기는 한 460세대 정도가 됐는데 일반 분양분을 전혀 만들지 않고 그냥 460세대 그대로 재건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재건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분담금이 약 한 5억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12억 원래 그 가격에다가 5억을 더하면 약 한 17억 정도가 되겠죠. 이것이 2015년에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완공을 해서. 자, 그런데 지금 한 뭐 3, 4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격을 본다라면 전용 124제곱미터가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한 30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17억 정도에 해서 지금 30억 정도를 갔으니까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더더구나 로얄층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실거래 가장 높았던 게 34억 8천까지 거의 34억 6,800까지 거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자, 이러니까 차라리 그럼 레미안 첼리투스처럼 우리도 그냥 일반 분양분 만들지 말고 로또 분양 이거 만들지 말고 그냥 1대1 재건축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현재 재건축 쪽에선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상한제 덕분에 오히려 새 아파트 쪽은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신고가, 그러니까 새로운 가격을 좀 써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뭐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하이스톤이라는 이제 새 아파트죠. 여기 같은 경우에 전용 110제곱미터가 지금 22억 5천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6월하고 7월에 한 3건 정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래 가격이 21억이었어요. 자, 근데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나고 나서 오히려 그렇죠. 또 그 전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 예고가 계속 됐었었죠. 8월 들어와서 오히려 22억 5천. 한 달 만에 거의 1억 5천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요. 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그렇죠. 반포 쪽에서 뭐 가장 대장 아파트가 되겠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최근에 27억 5천까지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25억에서 26억 정도에 계속 거래가 됐던 거니까 한 1억 이상이 지금 올랐다 이렇게 보여주고, 한강변에서 또 유명한 아파트 있죠. 2년 이내로 돼 있는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28억 1천만 원까지, 이쪽도 한 26억에서 27억 왔다 갔다 하던 거였는데 거의 1억 이상이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상한제 덕분에 새 아파트 쪽, 강남 쪽, 더더구나 한강변 쪽, 뭐 또 마포 용산 뭐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에 지금 주요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면은요. 자, 일단은 뭐 상한제 되고 나면 당연히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급이 축소가 되고 나면 가격 상승, 그렇죠. 매물이 없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뭐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또 8년 동안 잠긴 매물들도 꽤 많죠. 자, 이러다 보니까 청약 쪽으로 또 엄청나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자, 또 전세난까지 올 수밖에 없는. 자, 이미 지금 매매가가 9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전세가가 7주 연속 상승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동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자, 또 하나가 지금 무주택 30대 같은 경우가, 자, 일단 뭐 청약 가점들이 높은 분들, 강남 쪽에서 로또 분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청약 가점이 7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자, 뭐 30대 무주택자는 청약 가점이 70점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 수도 안 되고 뭐 그만큼 뭐 기간도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겠다. 자, 그렇지만 현금 부자들 역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지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또 많은 분들이 8.2 대책 때나 뭐 9.13 대책 지나고 나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들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규제가 강한 아파트 쪽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뭐 지금 이제 재건축 쪽은 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형 쪽을 지금 많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죠. 뭐 계속 지금 금리들을 낮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형 쪽이 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더더구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나 도시만의 오피스텔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소형 신축 아파트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좀 귀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는 큰 평형대보다는 오히려 중심권 쪽으로 와서 평형대를 줄여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청약 쪽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대출을 좀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 어쨌든 지금 신흥국들 뭐 인도라든지 지금 태국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신흥 강국들마저도 지금 거의 지금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그 대출 금리가 지금 낮아지면서 평균적으로 1년에 약 한 437만 원 정도 됐던 것들이 지금 337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무려 100만 원이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들, 더더구나 지금 1가구 1주택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절세 쪽도 잘 챙기셔서 대출 전략과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이런 방법들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들 좀 짚어주셨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집값 상승세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추가 금리 가능성도 높은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 만큼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을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런 분들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확실한 서울 초 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토요일에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확인할 정보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과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17.66제곱미터에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방 1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 또 13층 중에 저희 5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8,3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2,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00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서울 3도심 영등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여의도와 함께 떠오르는 지역인데 1인 가구분들 위한 오피스텔 가져주셨다고 하네요. 저희 추천 포인트와 입지 확인해 볼까요? 뭐 최근에 이제 뭐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뭐 세미나 오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부쩍 늘었다라고 뭐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자, 그렇지만 수익형 부동산 뭐 아무리 지금 뭐 그렇죠. 뭐 금리가 1.5% 정도인데 한 4에서 5% 정도 뭐 수익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그렇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작정 내가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분명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수익형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3대도심 그렇죠. 아무래도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하고 또 당연히 떠오르는 역세권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뭐 당연히 또 뭐 대단한 또 효과를 발휘할 텐데요. 자, 이번에 GTX B 노선의 또 수혜 지역이 또 하나가 바로 여의도죠. 그렇죠. 송도 쪽에서 지금 여의도로 해서 청량리로 해서 지금 남양주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신안산선하고 지금 GTX B 노선까지 이제 GTX 노선 그러니까 광역철도만 더블 역세권이 되는 이제 이런 또 지역이 또 여의도가 뭐 여의도는 또 많은 발전들을 하고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여의도하고 지금 영등포가 같이 지금 이어져서 국제금융 중심지로 지금 쑥쑥쑥쑥 좀 커나가고 있죠. 지금 뭐 그쪽에 많은 또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영등포 안에서 지금 바로 여의도 쪽에 이어지는 그 영등포역 일대가 지금 뭐 아까도 뭐 그 오프닝 멘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역 일대가 더더구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자,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등포를 계속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역철도 신안산선 이제 GTX B 노선하고 같이 해서 지금 더더구나 신안산선은 엄청나게 빠르죠. 그거는 GTX B 노선 2022년 착공이라면 신안산선은 올해 착공이라는 거. 이 부분도 또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영등포는 한양, 도성, 종로죠. 강남하고 이렇게 해서 여의도, 영등포 3대도심 중에 하나라는 건 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여의도 쪽에 많은 변화들이 있죠. 지금 뭐 IFC몰 59층짜리 4개 동이 있는 바로 그 옆에 지금 파크원이라고 해서 69층짜리 지금 4개 동이 뭐 현대백화점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이쪽에 지금 내년 준공이 되겠죠. 그 옆에 또 MBC 사옥 부지에 49층짜리 4개. 그러니까 결국 63빌딩만한 게 12개가 지금 생기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앞에 지금 이렇게 영등포역이 있고 지금 이쪽에 고가차도 싹 없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쪽에는 또 그 서울광장 2배 규모의 또 큰 또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고 지금 영등포 역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죠. 뭐 타임스퀘어다 뭐 신세계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 이미 번화한데 이 번화한 바로 그 옆에 대선제분 자리에 또 많은 뭐 카페라든지 전시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제2세종문화회관까지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등포역에 바로 신안산선이 이제 들어오면 그렇죠. 1호선 KTX에 따라서 이제 신안산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더블 역세권인데. 자,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삼각 상업지역이 큰 곳이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영등포역 바로 건너편에 이 삼각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너무나도 입지가 훌륭한 여의도에서 너무나 가까운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기대감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투자 시 결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영등포 쪽 역세권 개발의 바로 핵심이 되겠죠. 삼각 상업지 안에 있다라는 거. 자, 여의도 통개발 신안산선 도시재생이라는 삼박자 매력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자, 영등포와 여의도 직장인들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계속 쏟아져 들어오겠죠. 63빌딩짜리 12개가 생기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132세대 대규모로 들어가는데 정말 멋지잖아요. 이쪽에 영등포역 바로 앞에 132세대로 이렇게 아주 멋진 건물이 들어섰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젊은 직장인들이 너무나 좋아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까지 풀옵션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이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가격이 비싸면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 쪽에 웬만한 지하철역이 하나 서는 곳들도 원룸들이 2억이 넘어가는 지금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긴 경쟁력이 있습니다. 1억 8,300만 원 영등포역 바로 앞에 상업지역에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의도 너무나 가까운 그렇죠. 자, 전세 1억 7,500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영등포역 바로 앞에 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수익형 오피스텔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확실한 서울 초 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각각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와 세미나까지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17.6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3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00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자세한 일정과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망치로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와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돼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상담 신청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오늘은 ENR 연구소에서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각각 어느 지역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그 남양주와 그다음에 이제 강남 서초 바로 이제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상업시설을 준비를 해봤는데 둘 다 똑같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도 추후에는 어떠한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피할 수 있는 상업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유리한 정보로 수익형 부동산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볼까요?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다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인데요. 우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는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분양 면적은 54.64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22.98제곱미터입니다.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업무시설 1실과 테라스의 복층 구조로 저희 10층 중에 3층에서 만나볼게요. 업무시설 투자 금액도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500만 원에 월 65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3,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월세 시 1,9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은 다산 신도시로 가볼까요? 자, 이곳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차게 될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안에 3층에 위치하게 될 업무시설 만나볼게요.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남양주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 예전에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공급이 되었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오피스의 형태인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도 할 수 있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여기에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서는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실제 조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총 대지 면적을 보면은 축구장의 5배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의 5배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건축물의 높이, 그러니까 층수와 높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10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10층의 높이를 아파트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의 16층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총 5개가 들어서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일만 하는 업무시설만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 문화 인프라들이 들어서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총 5개의 그 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각 동마다 어떠한 이제 그 형태가 있는 특색이 있는 동으로 꾸며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차, 바로 이제 트램까지 운행을 하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트램이 운행되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이러한 이제 트램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광지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복층형 구조로서 한 1층이 있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또 2층, 바로 이제 취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테라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테라스의 면적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약 5평의 면적.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기 드문 어떠한 이제 타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공간까지 있는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업무시설의 개요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완공은 2022년 6월 달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착공은 올해 9월 달,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축물이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는 업무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대표가 있고, 종사자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에 여기에 이제 테라스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까지 있는 10층 중 3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축구장의 무려 5배 크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크기가 참 가늠이 안 되는데요. 저 이곳에서 만나보는 업무시설은 투자 금액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월세를 이제 놓을 경우에는 보증금 1,500만 원에, 그리고 월세는 65만 원 정도가 현재 시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완공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3년 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러한 임대료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월세를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월세 입금 날에 입금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수익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금을 활용을 한다 하면은 이 대출 역시도 단순한 담보대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대출이 그 분양가에서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내 돈이 들어가는 투자금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금액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단지 내에서 트램이 운행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이동은 편리해 보이는데,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의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이런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입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양주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남양주의 그러한 이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남양주의 토지, 그러니까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의 그 가격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물건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이제 뭐 강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러한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한 이러한 다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철 노선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입니다. 경의중앙선을 도보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그 무료 통행버스가 운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은 북부간선 도로라든지 서울 포천 고속도로, 그리고 강변 분로, 올림픽 대로 이러한 굵직한 도로변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이러한 이제 수도권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실제 위치가 여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하단으로 보게 되면은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지구, 진건지구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죠. 이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를 알아보면은 사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산업단지라든지 업무단지라든지 이러한 단지들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어떠한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할 목적으로 주거시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업무시설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인데, 바로 남양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만 총 3개의 업무단지, 최첨단 업무단지가 계획 중에 있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제 주목해야 할 그 업무단지는 바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입니다. 다산 테크노밸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과 그리고 그 규모를 따진다면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단지들이 이렇게 계획 중에 있다 보니까 이번 다산 신도시의 어떠한 이제 업무
주거지로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요들, 그러니까 오너들이라든지 종사자들, 이러한 수요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산 신도시는 지금 이제 완성화가 되고 있는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있죠. 지금 이곳은 주거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숙 신도시가 2025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이제 절차를 최소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남양주의 지역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에 그 안에 있는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대 프리미엄에 대한 아울렛이라는 이러한 이제 효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은 김포에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송도에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상업시설의 면적, 그리고 연 방문객의 수를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긴다라는 점이 이번 물건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교통적인 호재,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에서의 진입로 또는 수도권, 지방에서의 진입로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는 위치인 바로 다산 신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와 개발 호재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다음 달에 착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확인해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김상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 바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신축 상업시설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함께 지나는 교대역과는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3.9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87.38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오픈형의 구조로 저희 12층에서 3층에서 확인해보죠.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상업시설의 매매 금액 약 4억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상업시설입니다. 그것도 참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 서초구 서초동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교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업시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건물의 계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제의 조감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층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그 층수를 말씀을 드리면은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 위로는 아파트가 구성이 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그 호실, 가져온 호실을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요 호실입니다. 요 호실. 요 호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요 호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그 출입구가 2개이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중앙에 위치해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호실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후에 임대를 놓았을 때 어떠한 업종이 들어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상업시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와인바는 물론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이제 업무시설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사무실로서의 임대를 놓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치과에 이러한 이제 조감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 이러한 이제 위치에 있거나 또는 이러한 건축물을 찾고 있는 수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폭넓게 있다 보니까 월세는 물론이고 추후에 되팔았을 때 역시 황금성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2호선과 3호선입니다. 바로 교대역. 도보 약 2분으로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시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준공은 2020년 12월 달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오픈형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세입자에 맞춰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2층 중 3층에 위치해 있는 출입구가 2개인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내년이면 완공되는 상업시설입니다. 저희 3층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상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 필요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공급이 되는데 가격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4억 원입니다. 매매가는 4억 원이고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세도 중요하지만은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다에 대한 포인트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출은 약 2억 1천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가져주신 이유 가장 큰 게 입지일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볼까요? 맞습니다. 서초구 안에서도 이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가 좋다 보니까 상업시설 또한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실제로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분위기를 띠고 있냐면은 물론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서초의 법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대역이 있고 교대 그 교육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재수학원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원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인들 그다음에 대학생 수요까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멀리 한번 보게 되면은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은 강남역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강남 고속터미널이 나오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남북 터미널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업시설에 임대차를 구하는 대표들을 한번 만나게 되면은 교통 우수한 곳에 사무실을 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외부 손님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위치를 보게 되면은 2호선, 3호선은 물론이고 이러한 고속터미널까지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코너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서초대로죠. 서초대로가 강남역을 지나게 되면은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이렇게 일직선인 그 도로가 바로 이 도로에서 이번 건축물이 보인다라는 점이죠. 이번 건축물이 보이고 그리고 8m의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데이터 조사를 했더니 강남구, 서초구에 우리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안에서 기업체 수가 가장 많은 걸로 이런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업종들로 인해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은 물론이고요. 서초구, 서초동 안에서도 코너변에 위치한다고 하니까 아주 높은 가시성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도 만나보죠. 네, 개발 호재 아주 직접적인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매물지가 있는 곳은 바로 교대역이죠. 그리고 이제 강남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부지가 있죠? 바로 롯데칠성 물류 창고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조금은 부적합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와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러한 이제 그 창고의 부지가 이렇게 이제 2동짜리의 건축물로 들어섬에 따라서 예전에 그 삼성전자의 사옥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가 계속해서 날로 증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서리프 터널, 바로 이제 장제 터널이 올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서초와 방배 간에 이렇게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그 지상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정보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그 한국의 개발 업체에서 1조 원을 들어서 매입을 했는데 과연 이 땅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들어서냐면은 바로 업무시설입니다.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업무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테헤란로를 이렇게 이제 테헤란로가 강남역을 지나서
업무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업무 시설들이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특히 이제 강남에서 업무 벨트가 쭉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코너변에 지어지게 될 신축 상업시설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00만 원대 수익형 부동산 소개 및 현장 탐방을 주제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20명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상담 도움 드리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